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평생 의지하며 살기로 한 남편한테 제가 살면서 겪은 제일 황당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양쪽 집 모두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죠. 저희 돈으로만 충당하다 보니 결혼식도 초췌하게 했고 집도 작은 원룸의 전세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댁에서는 본인들 형편이 어려우니 결혼할 때 며느리 덕 좀 보려나 싶었는데 혼수도 하나도 안 해오니 꼴 보기 싫어하더군요. 본인들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들 결혼 때 제대로 해주지 못했으면서 그래도 그때는 자기들도 해준 게 없으니 살짝 눈치 주는 정도에서 그쳤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뒤 시댁에서는 목돈이 생겼는지 저희 남편이 차를 산다고 하니까 1,000만 원을 내주시더군요. 결혼할 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면서요. 말이에요. 그때는 감사히 받았지만 그 뒤로 저에게 눈치를 주는 것을 넘어서 대놓고 어머 안 해오냐고 하시더군요. 아직도 처가가 많이 어렵다면서 좋아지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냐고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께 하면 너무 미안해하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 말은 하지도 못하고 늘 시댁 어인들이 잘해준다고만 말했어요. 대신 외국에 살고 있는 저희 친정 오빠한테 가끔씩 시집살이가 서럽다고 이야기를 했죠. 새로 산 차는 잘 타고 다니고 있어? 승차가 어때? 새 차 너무 좋지. 예전엔 하도 오래돼서 엔진 소리가 진짜 크게 났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고 부드럽게 잘 나가. 정말 이제 도리 주말에 데이트하러 갈 때도 기분 나고 좋겠다. 너희 시에게 감사해야겠네. 돈 안 주셨으면 원래 싼 걸로 사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말도 마. 남편 차 살 때 1,000만 원 해주신 뒤로 자꾸만 눈치 주신다. 1,000만 원이 큰 돈인 것도 맞고 시댁에서 보태주신 게 정말 감사하긴 한데 괜히 받은 것 같아.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게 마음했어? 뭐 눈치를 주신다고 왜긴 왜야?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결혼할 때는 자기네도 우리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으니 대놓고 뭐라고 말은 못했거든. 근데 차 지원금 1,000만 원 준 뒤로는 아주 생생이야기 이러면서 막 대놓고 물어본다. 너네 시댁 사람들 참 이제 자기네들은 너희한테 해줬으니까 티를 팍팍 내주는 구원 위주. 한국에선 여자가 결혼하면 힘들잖아. 외국에는 시집살이 이런 거 없지? 내가 사는 곳은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주변의 친구들은 그런 말 안 하던데? 그럼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너 좀 뭐라도 해주라고 말할까?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와서 괴롭힌다고? 아니, 절대 하지 마. 뭐하러. 그런 말을 해요. 결혼하고 한참 지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못해준 혼수하는 것도 웃기고 어차피 필요한 건 다 장만했어요. 괜히 부모님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시당 이야기한 것도 절대 엄마랑 아빠한텐 비밀이에요. 걱정하실까 봐 늘 나한테 잘해준다고만 말했거든. 그러면서 늘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말인 전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오빠는 한숨을 쉬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결혼하고 몇 년 뒤 드디어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저랑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했죠. 그리고 시댁에서도 친정집에서도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뜻밖에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친정집에서 축하 많이 해주셨어. 엄청 좋아하셔. 안 그래도 오빠가 자기는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 하더니 손주 못 보셔서 아쉬워하셨거든. 근데 내가 임신하니까 나보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다행이다. 근데 좋아하시고 끝이야. 좋아하시고 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임신 축하해주시고 아이 나올 때까지 몸조리 잘하려고 말해주셨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줄 테니 말하라고 하셨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임신하는데 뭐 해주시는 거 없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유모차나 아기 물품 같은 거 말이야. 아기 물품, 아직 아기 성별도 모르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걸 왜 써주시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리고 시댁에서 그런 소리 안 나와도 말 안 하더니 왜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안 해주냐는 말 나오는 거야? 아이, 솔직히 처가에서 우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물론 그때는 형편이 어려웠지만 이젠 나름 괜찮아졌고 아이도 가셨으니 이제라도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용품이 아직 시기적으로 멀었으면 혼수라고 이제 해달라고 해? 우리 지금 쓰는 것들 다 중고로 싸게 샀는데 아이 태어나기 전에 새로 바꾸면? 좋지 않아요. 이제 와서 왜 혼수 타령이야? 그리고 그 지금 쓰는 거는 잘 작동되는데 뭐하러 새로 바꿔? 이제 와서 혼수영 하는 게 아니야?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던 거지. 우리 부모님은 형편이 괜찮아 주자마자 1,000만 원 얹어주셨는데 가서는 아무 말도 없으시네. 계속 요즘 좀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셨는데 말이야. 뭐라고 당신 임신해 아이용품 사달라 우는 건 핑계야. 결혼할 때 못가 받고 싶었던 거지. 그래? 당연하지. 우리 집에서 1,000만 원 얹어 해줬으니까 늦었어도 과하지 않아도 1,000만 원 얹어주는 게 맞지 않겠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데 이제 와서 혼수영을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것도 임신한 자기 부인한테 말이죠. 사실 최근에는 친정집이 꽤나 형편이 괜찮아져서 1,000만 원 혼수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시댁에서 혼수 때문에 그간 눈치밥을 먹었다는 걸 알게 되실까 봐요. 이야기를 말하기는 좀 꺼려지더라고. 그리고 외국에 사는 오빠에게도 전화를 해서 임신 소식을 알렸어. 오빠, 오늘은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줄 거야 라고 전화했어. 중요한 이야기. 그게 뭔데? 목소리 톤을 보니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말해줘. 오빠, 이제 조카가 생긴다. 나 임신했어. 아, 진짜? 너 임신했어? 와, 너무 축하해. 코 올리면서 놀아달라고 뒤를 쫓아오던 녀석이 어느새 커서 엄마가 됐네. 진심으로 정말 축하한다. 내가 너 아이 낳을 때쯤 한번 한국에 들어갈게. 꼭 와서 조카 얼굴 한번 보고 가. 알았지? 아, 그래. 아주 멀었지만 나중에 예정일 나오면 미리 나한테 말해줘. 회사에 휴가를 테니까. 그나저나 엄마 아빠 정말 좋아하셨겠죠? 나한테 결혼을 안 해도 어디서 손주 좀 낳아서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키워준다고 말이야.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말했어? 엄청 손주여 기다리셨나요? 우리 아이 낳으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애 나오면 매일 같이 찾아오실 수도 있어. 그러잖아. 시댁에서도 좋아하셔네. 남편한테도 축하받았고, 당연하지. 엄청 좋아하셔. 남편도 너무 기뻐하고 근데 남편 말이야. 나한테 이제 와서 혼수 이야기를 하는 거 있지? 임신 소식 처가에 전했는데 뭐 안 해주시냐고. 처음에는 아기 용품 말하더니 계속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혼수가 목적이더라도 시댁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도 속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온 걸 못마땅했나 봐. 내가 임신 소식을 전하니까 혼수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결혼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아이가지. 너한테 아내 남편 참 대단하다. 그니까 진짜 어이없지? 자기네 집에서 차 살 땐 1,000만 원 버텼으니까 똑같이 1,000만 원짜리 가전 제품 사달라고 하래. 아이 태어나는 선물 겸. 저는 이날 오빠를 붙잡고 한참이나 남편 욕을 했어요. 늘 싸늘하고만 해오다가 처음으로 남편 안 좋은 소리를 했죠. 친정 오빠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만큼이나 황당해 하더라고요. 근데 친정 오빠는 제가 했던 이야기가 속으로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지야, 오빠가 너 인물 보냈다. 한번 확인해봐. 임신 선물을 보냈다고 저는 얼른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확인해봤죠. 근데 무려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이게 대체 뭔 돈이야?
내 생각에는 공 하나 잘못 보낸 것 같은데? 100만 원 보내려던 거 아니야? 1000만 원이나 들어왔어. 다시 확인 한번 해봐. 아니야, 맞아. 내가 제대로 보냈어? 1천만 원. 그걸로 부모님이 못해준 혼수가전 세트 사려는데 사실 내가 사실 주고 싶은데 여기서 사수 보내면 좋기 배송에만 한 달은 걸려서 게다가 해외 성품은 더 힘들어서 돈을 보낸 거야, 오빠. 됐어. 마음만 받을게. 결혼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나한테 굳이 1000만 원 어찌 혼수해줄 필요가 있어? 다시 돌려줄 테니까 받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다 멀쩡해. 한 5년은 더 쓸 수 있어? 그거 다 중고로 산 거라며 실혼 살림 차릴 때 돈 없어서 중고로 산 건데 이제라도 바꿔. 아이도 태어나니 시기적으로 새로 가전 제품 교체해도 괜찮잖아. 나도 내가 결혼할 때는 아직 외국에서 자리 잡기 전이라서 금전적으로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오빠 외국에서 돈 잘 벌고 있어? 1000만 원 넣어줘도 절대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야. 그니까 기분 좋게 받아줘. 정말 그래도 괜찮아. 오빠가 힘들게 외국에서 벌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큰 돈 내가 다 써도 되는 거야? 물론이지. 내 동생 결혼식 저하게 해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았거든. 그리고 이제 시댁 사람들한테도 떵떵거리고 너한테 혼수 문제로 눈치 주면 저도 해왔는데요. 이러면서 맞받아쳐. 알았지, 오빠. 진짜 고마워. 나도 오빠 결혼할 때 무 좋은 거 해줄 테니까 얼른 데려오기 해. 나는 결혼 안 한대도. 그냥 넌 몸조리 잘해서 예쁜 조카나 잘 나와줘. 내가 그 아이 내 자식만큼 이뻐해 줄 테니까. 오빠는 그거면 된다. 정말 고마워. 오빠가 준 돈으로 가전제품도 사고 좀 아껴줬다가 아기 태어나면 아기 용품 사는데 보태야 있다. 요즘 아기 용품 진짜 비싸더라고. 우리 오빠가 혼수도 해주고 조카 선물도 제대로 해주네. 아, 무슨 조카 선물은 따로 내가 해줄 거니까. 이번에 준 돈은 무조건 혼수하게 써야 알겠지? 그래야 시댁에도 1000만 원 혼수해왔다고 할 수 있잖아. 아유, 용품은 아마도 만석 좀 되면 주변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줘서 딱히 살 것도 없을 거야. 뭐, 1000만 원으로 가전 제품을 다 사라고. 솔직히 1000만 원도 모자아.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지만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건넬 수 있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라.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등등 요즘 집에서 쓰는 기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걸 쓸 필요는 없는데 건조기나 로봇 청소기도 필요 없고 그냥 청소는 청소기로 손으로 하면 되는 거고 빨래는 빨래봉에 널어서 말리면 되지. 그런 거 있으면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아? 꼭 종류별로 다 사게다가 신상들은 가격도 꽤 나가. 너 말하는 거 보니 싸거 사고 현금 남길 수도 있겠다. 물건 다음 주까지 다 살 거면 영수증이랑 모델명 싹 다 나한테 알려줘. 알겠지? 1000만 원 꽉 안 채우면 진짜 혼날 줄 알아. 내가 다 확인할 거야. 친정 오빠는 내게 1000만 원의 가전제품 사라고 보내줬고 금액을 꽉 채워서 샀는지 검사해 하겠다며 영수증까지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군. 마이야, 나는 결혼할 때 산중고를 쓰는 게 안쓰러워준다고 했지만 나는 시댁에 있어서 남에게까지 혼수 안 해왔다고 구박을 들으니 마음이 쓰인 듯 했어요. 더 이상 거절하면 오빠한테 실례인 것 같아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이날 전화를 마무리했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같이 가전제품 매장에 사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며칠 뒤 남촌이 차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여보, 괜찮아. 차 사고 났다며? 당신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난 괜찮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돌진해서 차를 박았지? 뭐야? 그래. 근데 당신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병원은 갔다 왔어. 아, 병원 안 가도 돼우. 내가 길에다가 차를 주차해뒀는데 그거를 그냥 박은 거라. 나는 하나도 다친 데 없어.
대신 차가 정말 박살이 나서 폐차시켰어. 아, 당신이 차에 안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근데 차가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졌다고? 내 차를 0.5톤 트럭이 냅다 박아버렸거든. 우선 정비소에 끌고 가긴 했는데 거기서 이거 고쳐서 못 쓴다고 시켜야 되는 수준이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폐차시키고 왔어요. 세상에, 그럼 차 샀다가 난 사람한테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출퇴근할 때 차 끌고 다니잖아요. 차가 필요한데 그거 보상받아서 새로 장만해야지.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 투력 운전하는 사람이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서 돈 없어서 돈 벌려고 해서 한 3일 내내 운전했더라고. 내 바주가 빠지면서 식비는데 마음 약해져서 그냥 폐차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지? 이번에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그나마 내가 하나도 안 다쳤으니 당신이 안 다친 건 정말 다행인 일이긴 한데. 그래도 차가 폐차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거 당신이 진짜 아끼던 차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차 보험 들어둔 데서 보상금도 나왔고 그거랑 월급 조금씩 모아서 차 새로 사면 되지. 이번에 폐차한 차랑 똑같은 걸로 살 거니까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돈 보태주셔서 샀다는데 사고 나서 폐차시킨 거 아시면 너무 안타까워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일은 비밀로 하려고 하거든. 알았어. 이번 일은 시댁에 아무 말도 안 할게.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은데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게다가 다행히 본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아끼던 차를 다른 사람 때문에 폐차까지 시켰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이 불쌍하다고 말을 되풀이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때 눈치챘어야 됐는데 이제야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대형 가전 제품 매장에 들렸어요. 저는 어떤 종의 가을 사야 할지만 대략으로 갔죠. 알아보려고 했는데 요즘에 워낙 제품들도 많고 기능도 다양해서 찾아보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 역시 TV의 가전 제품에는 관심이 없던 터라 저랑 비슷하게 건의해서 그 매장에서 직원에게 추천받아 사려고 했어요. 근데 매장에 가보니 남편의 행동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로 나온 거 있던데요. 메가 브랜드에 여기 모든 명 써왔어요. 이 제품이요. 이거 여기 매장에 있나요? 네, 고객님.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그게 요즘 제일 인기 많은 품목이든요. 최근 트렌드 맞게 제품 컬러도 변경이 가능해서 인테리어 하시기에도 참 좋고요. 남편은 어디서 알아왔는지 세탁기 분명하지 정확히 말하면서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그 제품 사고 싶었던 거야? 품목까지 정확히 알아보고 왔네? 기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고 싶어서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신상품 중에서 기능도 좋고도 잘 되고 괜찮대. 기왕 사는 거 튼튼한 걸로 사야 오래 쓰잖아. 의아해 남편에게 물어보니 회사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다 더군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제품을 직접 보니 디자인도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와, 세탁기 디자인도 깔끔하고 소재가 좋아서 그런지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여기서 컬러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선택 가능한 컬러들이에요. 집 분위기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되세요. 세탁기, 건조기 2개 다른 컬러로 정하셔도 되고요. 색상 선택지가 굉장히 많네요.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즘에는 사람들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디자인만 좋은 게 아니고 성능도 뛰어나고 전력 소비도 작아서 다른 손님들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제품이랍니다. 남편분이 안목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오시자마자 이걸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디자인, 성능도 괜찮아서 남편이 봐온 세탁기를 사기로 청했어요. 그리고 다른 품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제품명을 줄줄 냉장고는 어디가 좋다더라. 식세기는 이 제품이 이런 기능이 있어서 편하더라. 정수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이품이요. 뛰어나서 인기가 있다더라.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제품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까지 먼저 말하면서 옵션 추가도 했죠. 당신 가전제품에는 관심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정말 박사네 박사 혹도다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받아온 거야? 아니, 사실 원래 나 기계 같은 거 엄청 좋아해. 특히 가전제품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고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 게다가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해서 유용한 것들이 진짜 많거든. 정말 나는 이런 거 설명해줘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오늘 당신이 알아보고 온 것들 그냥 믿고 사면 되겠다. 왜 결혼할 때 혼수가전 장만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 그때는 그냥 직원에 추천하는 거 보고 대충 골랐나? 그때는 우리 예산이 엄청 없잖아. 그리고 이런 매장에서 산 것도 아니고 저렴한 중고가게에서 한물간 제품들로만 받고 내가 원하는 기능도 없고 디자인도 별로라 그럴 때 흥미가 없었어. 게다가 내가 또 이런 기능 없냐, 이런 제품 없냐 하면 수 제대로 못해는 당신이 미안해 할까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 남편이 원래도 가전제품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임신하고 가전제품을 혼수로 사달라는 말은 하긴 했지만 그동안은 오래된 중고제품 쓸 때 불평불만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남편이 사고 싶어서 알아온 품목으로 대부분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피, 저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직원이 추천해주는 걸 사려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알아봐온 제품들이 대부분 괜찮아서 저도 마음에 들었고요. 남편이 고른 제품들이 대부분 고가의 최상급 라인이라서 1,000만 원은 금방 채울 수 있었어요. 예산을 꽉꽉 채워서 제품을 고르고 계약서를 쓰려고 자리에 앉으니 직원이 제 남편을 칭찬하더라고요. 남편분이 가전제품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고르신 물건들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니 요즘 인기 있는 제품들인데 하나같이 다 성능도 좋고 내구성도 뛰어난 것들이네요. 제가 매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늘 추천해주는 물건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가요? 저희가 물건에 잘 골랐나 보네요. 네, 정말로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보신 것 같아요. 아마 쓰시면서 후회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돈까지 다니면 제품들 언제 집으로 배송해 올까요? 오늘 고르신 것들이 신상에 인기가 많은 것들이라서 바로 배송은 어려워요. 하지만 늦어도 2-3주 내로 계약서에 써주신 주소로 배송될 겁니다. 물론 배송되기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방문 연락드릴 거고요. 아, 그렇군요. 바로 오는 건 아니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해도 될까요? 어느 분이 작성해 주실 건가요? 당신이 해야 하고 당신이 돈을 내는 거니까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썼어요. 그리고 집 주소는 당연히 저희 집으로 써놨죠. 그리고 남편이랑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임신했으니까 당기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모든 말만 해. 내가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사실이야. 며칠 전부터 계속 스파게티랑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오늘 그런 거 먹으러 갈까? 남편은 웃으면서 알겠다 하더니 바로 핸드폰으로 주변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을 찾아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오늘은 내가 다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스파게티, 피자 말고 비싼 스테이크도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 내가 회사에 있을 때 갑자기 당기는 거 있으면 톡으로 보내줘. 그럼 퇴근하는 길에 사서 집으로 갈 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남편이랑 근사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남편도 간 말 못했던 속 이야기까지 하게 됐죠. 그날은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과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고 3주가 지났는데 배우다는 연락이 없었어요. 여보, 근데 왜 가전제품 매장에서 연락이 없지? 2-3주 기다리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3주나 됐는데 우리가 그때 산 건 한 개도 안 왔어. 혹시 집으로 전화 온 거 있어?
계약서에 내 핸드폰 번호랑 같이 집 전화번호도 써놨는데. 아니, 내가 집에 있을 땐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내가 한번 가게에 전화해서 물어볼게 남편은 곧장 자기 핸드폰에 가져오더니 제 앞에서 가전제품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 돈까지 다 내고 왔는데 아직 제품 배송이 안 돼서요. 더 기다려야 되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래? 설마 더 기다려야 된대? 지금 결혼 시즌이라 물량이 많이 달린데 일 기준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데. 뭐, 한참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고? 대체 얼마나 그게 잘 팔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새 가전 제품 쓰기도 참 힘드네. 그렇게 2주가 더 지났는데도 제품들이 배송되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매장으로 연락을 해봤죠. 6주 전에 거기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식기 등등 여러 개 샀거든요. 근데 제품이 하나도 배송이 안 돼서요. 넣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 있나 싶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나요? 네, 6주 전에 샀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 됐다고요.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3주 안에는 배송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계약서에 쓰신 성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시겠어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지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고객님이라. 여기 있네요. 근데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번에 구매하신 제품들 다 배송 완료됐다고 전산 처리되어 있는데요. 네, 배송이 됐다고요? 저희 신혼집에 아무것도 안 왔어요. 배송 전에 미리 연락 준다 했는데 연락도 못 받았고요. 네, 여기 쓰여 있는 주소가 신혼집 주소라고 하는데 여기 주소 아닌데요. 근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그랬어요. 배송이 완료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주소로 읊어주면서 여기 주소로 쓰여 있는 게 아니냐 했더니 계약서에 있는 주소는 다른 곳이라며 처음 듣는 주소를 불러주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고 가전제품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직접 계약서를 확인해 보려고 말입니다. 마침 그때 저희가 가전제품 살 때 안내해줬던 직원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님, 저 기억하시죠? 그때 같이 제품 사러 오셨던 남편분 아니신가요? 이날 다시 오셔서는 주소를 잘못 기입하셨던 수정하시고 가셨어요. 연락처도 같이요. 전날 1,000만 원어치나 사셨던 분이 다음 날 또 오신 거라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구매 계약서를 보여줬는데 정말로 제가 쓴 집 주소와 제 전화번호 위에 두 줄이 그어져 있고 남편 필체로 남편 휴대폰 번호와 다른 주소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얼른 거기 쓰여 있는 주소를 휴대폰으로 찍고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남편이 적어둔 주소는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상가 건물이 더군요. 계약서에 쓰여 있는 호수를 찾아서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건물 입구에 도어록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그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따져 모으려 했어요.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며 생각을 해봤는데 왠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혼수를 빼돌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일에 대해 물으면 거짓말을 하며 요리조리 피해갈 것 같았죠. 그래서 우선은 남편을 슬쩍 떠보기로 했어요. 왜 혼수가 안 오지? 그때 전화해서 물어보고 3주 넘었는데 직접 매장에 가서 물어볼까? 아니야, 내가 가볼게. 당신 홀몸도 아닌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되지. 제가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니 자기가 직접 가본다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매장 측에서도 아직 공장 출고가 안 됐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뻥을 치더군요. 그리고 하루는 남편이 빼돌린 주소 근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보, 나 칼국수 먹고 싶은데 오늘 먹으러 가자. 칼국수.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하면 난 다 좋아.
내가 맛있는 곳으로 한번 찾아보고 예약할게.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어. 여기. 내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거든.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 저는 일부러 남편이 혼수를 빼돌린 곳 근처에 있는 칼국수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당황한 티가 역력했어요. 그리고 거기 말고 더 맛있는 집이 있다고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더니 분명 그쪽 동네에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죠. 그렇게 매일 남편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주말 저녁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알림이 왔어요. 그걸 보고는 한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회사를 간다고. 우리 거래처에 보냈던 문서가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됐나 봐. 지금 급하게 수정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 금방 갔다가 올게. 저는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남편은 급하게 외투만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곧장 남편을 뒤쫓았고 다행히 남편은 차가 없으니 지하철을 타고 가서 한결 따라가기 쉬웠어요. 남편은 역시나 혼수 가전 세트가 배달됐다고 그 건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한참을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건물이 워져 있는 차 뒤에 숨어서 남편이 건물로 들어가기만 기다렸죠. 근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나타났고 둘이서 같이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연도어문 닫히기 전에 후다닥 뛰어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저는 다른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피 호수는 알고 있으니 배 타고 올라갈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10분 뒤쯤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수 가전 세트가 배달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초인종을 눌렀죠. 근데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잠시만요. 저 윤현수입니다. 아까 물건 보러 온 분 데리러 온다고 말했는데 아주 보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시면 여기 계신 분이 놀라니까 조금 있다가 문 열어드릴게요. 분명 남편 목소리도 맞고 남편 이름도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수를 잘못 알고 찾아왔나 싶어 우선 아무 소리 안 하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둘러보니 왠지 건물 안이 상당히 낡고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문이 들어서 있는데 어디서는 싸우는 소리까지 들려서 무섭더라고요. 한참 뒤에 벌컥하고 함께 문이 열렸고 아까 남편이랑 같이 건물로 들어갔던 여자와 남편이 뒤떨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호수를 잘못 찾아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남편이 바람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여자의 머리털을 잡아챘어요. 야, 내가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내. 애 가진 날 두고 너 이 남자랑 결혼한 거 알았어? 몰랐어. 똑바로 대답 안 하면 머리카락 다 뽑힐 줄 알아.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머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도 결혼해서 애가 2명이나 있는 여자라고요. 아, 이거 완전 불륜 커플이구만. 내 남편도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아.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여자랑 나랑 그런 사이 아니야. 오늘 처음 본 사이라고. 남편은 가가 저를 그 여자와 떼어놨어요. 그리고 자꾸 오해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봤더니 거기엔 오빠가 사준 돈으로 산 혼수 가전 세트가 떡하니 놓여 있었어요. 아니게 뭐가 아니야. 여기 세탁기에 냉장고, TV 다 놓여져 있는데 너네 여기다가 남을 내 살림 차렸어. 우리 오빠가 사준 거리 여자랑 같이 쓰려고 빼돌린 거야 뭐야. 여기가 너네 아지트였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래들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그런 거이 사람이랑 오늘 처음 본다니까.
사실 지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형님이 사준 혼수 가전 세트를 팔려고 한 거야. 이분은 전자제품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고, 뭐라고 이게 진짜 누굴 멍청이로 보나. 그런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새로 사는 혼수를 중고로 한다니 무슨 말이야? 대체 그리고 내가 현금이 대체 왜 필요한데? 남편에게는 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에게는 5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신호가 도박에 빠져서 빚을 짓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는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걸 남편이 알면 혹시 이혼이라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빚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시어머니 손에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근데 신호는 그걸 끊지 못한 모양인지 그 이후로도 수차례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돈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큰 금액이라 더 이상 시어머니가 메꿔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원래 엄마께서 바른 분이라 딸이 도박 빚이 크게 있는 걸 알게 되시면 집안에 난리가 날까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가지고 있는 돈 다 건네주고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고 매달리고 있던 차까지 팔아서 돈을 내줬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사고 난 후 폐차했다는 것도요. 거짓말인 셈이었죠. 그리고 남은 빚이 딱 1,000만 원이었는데 사채업자에게 빌렸다 보니 갚지 않고 그냥 두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돈을 갚아야 돼서 저한테 말을 해서 조금이라도 깨자고 할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과에서도 알게 되니 남편은 저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마침 딱 1,000만 원짜리 혼수 가전 세트를 선물 받게 됐고 남편이 머리를 쓰게 된 겁니다. 이걸 중 팔아서 1,000만 원에 갚고 늦게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매달 하나씩 사서 집으로 보내고 늦게 배달 온 척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뭐,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럼 여긴 어딘데? 딱 봐도 여기가 너네 아지트 같은데. 아, 여기 대출받은 곳 사무실이야. 우리가 가전제품 팔아서 준다고 해도 계속 돈 안 주면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잖아. 그럼 매일 알게 돼서 1,000만 원 못 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럼 그 물건들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여기다 둔 거야? 중고로 사고 싶다고 연락 오면 사람 데려와서 보여주고. 아까 그 여자도 당근에서 전자제품 직접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난 거고. 제가 남편이 해준 얘기를 못 믿겠다고 계속 말을 하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우이지 불렀어요. 정말 형님 사채까지 쓴 거예요. 그거겠다고 멀쩡한 팔고 저희 오빠가 혼수로 사준 가전제품도 몰래 팔려고 했던 거고요. 맞아.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사실이야. 정말 미안해. 올케, 처마 부끄러워. 올케한테 사실대로 말도 못했어. 인기 있는 가전제품이라 당근에 올려놓으면 바로 팔릴 줄 알았거든. 근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팔려서 전자제품이 잘 팔렸으면 그럼 이 일을 없던 걸로 하고 덮고 했어요. 어차피 그랬어도 계속 도박해서 빚 지셔서 결국 집안 사람들 다 알게 됐을 텐데요.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솔직히 이야기 못해서 우리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런 거였어? 내가 지금 애를 가졌잖아. 근데 혹시라도 놀라서 잘못될까 봐서 말이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부탁인데 시아버지한테 비밀로 해다. 이거 시아버지가 아시면 진짜 큰일 난다. 우리 집 바로 초상집 되는 거야?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앞에서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신우는 자기 남편에게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바로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으니 와달라고 하면서 바로 주소를 드렸죠. 사무실에 오신 두 분께 사건의 진상을 알려드렸고 시어멜니와 신우는 그날 제 앞에서 된통 깨졌어요. 저는 집으로 가서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들이밀면서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내가 살다 혼수 팔아서 신우 도와주는 남편은 듣도 보도 못했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한테 1,000만
원짜리 가전 제품 혼수 새우라고 말한 거였지?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그렇게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인지 몰랐어. 이런 남자랑은 내가 더 못 살 것 같아.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내가 더 이상 당신의 말하는 말을 못 믿을 것 같거든. 여보, 정말 미안해.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누나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 당신이 알게 되면 충격받아서 아기한테도 문제 생길까 봐 말도 못했고 아기한테 문제 생길까 봐 말을 못했다고 웃기시네. 처가에서 살면 웃음거리 될까 봐 말 못했다고. 저번에 하지 않았어. 왜 갑자기 나랑 아기로 핑계가 바뀌었을까? 아니야, 여보. 이게 진짜 내 진심이야. 믿어줘. 한 번 크게 당하니까 이제 내가 진심을 말해도 못 믿겠어. 이런 상태로는 같이 살아봐야 뭐해. 나는 친정 오빠 있는 곳으로 가서 지낼 테니까 그리 알아.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우리 아기는 내가 잘 키울게. 저는 아이를 외국에서 낳고 키울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난리가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겨울 보게 된 손주를 영영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되셨는지 바로 집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이것저것 해주셨어요. 바로 신혼이 빚을 갚아서 집안에 분란이 안 생기게 해주셨고 남편이 신혼이 빚을 갚기 위해 저 몰래 받은 대출도 다 갚아주셨죠. 게다가 남편에게 말해서 신혼집 명의도 제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남편이 저 몰래 이런 짓을 다시는 할 수 없게 경제권에 저에게 다 넘기게 만드셨죠. 남편의 통장 인감은 물론이고 저에게 다달이 용돈 받아쓰게 해주시더라고요.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큰 일이 되지 않았을 텐데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마음 풀고 내 남편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친정. 오빠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시댁 식구들이 앞으로 너한테 잘할 거라고 한국에 남아 있으라 하더군요. 대신 다음에 또 저에 힘들게 하면 그땐 용서하지 말고 해외로 건너오라고 말을 해줬죠. 그대로 저는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 크게 당했으니 똑같은 잘못을 또 하진 않겠죠? 또 한 번 더 시댁 사람들이 저를 속이는 일이 있다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간다고 아직까지도 가끔 남편에게 말하고 있어요.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희 집안에 없는 가족이 하나 있다면 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신우한테 나갈 돈은 단 1원도 없을 텐데 앞으로도 조심하며 지내려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일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